정현석 교수께서 소개를 무척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그 첫 번째 발표자였던 리사 커빈 교수님의 그 디지털 액티비티 앵겔스트롬의 이론을 이용한 그 연구는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발표가 아마 그 리사 커빈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조금 이렇게 보완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오늘 발표는 그 온라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텍스트라고 했을 때의 그 온라인 텍스트라는 걸 하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어떤 온라인 텍스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에서 저는 그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읽기를 요구당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읽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것이 제 이론적인 배경이 됐고, 그리고 글을 읽고 또는 그런 리터러시 활동을 하고 그것을 배운다고 했을 때 비판적 문식성이 갖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지금 있는 학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것들에 대한 대답은 전혀 드리지가 않습니다. 드리질 않아요. 제가 그냥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가 미국에서 진행했던 연구 중에서 아주 짤막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위에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그만 어떤 그런 뭐랄까 자극? 약간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읽는가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개별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 그 훨씬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읽게 되고 관계지어서 읽게 되고, 또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주어진 텍스트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나가는 텍스트를 읽는 것이 되죠. 따라서 독해 또는 해독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어떤 독서 생활, 또 읽기 생활, 또 디지털 리터러시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개인적인 문화적인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따라서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 반성 또는 자기 조절, 이런 메타인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죠.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읽는 것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최근의 학습 이론들은 이런 읽기 또는 문식성, 리터러시 또는 학습의 과정이 단지 인지적인 어떤 그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동기적, 정서적, 사회적 과정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학력 격차나 개인차를 이야기할 때 단지 그것의 어떤 인지적인 기능으로서의 개인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지적 개인차가 유래한 그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기원, 그 소스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은 특정한 목적과 활동, 아까 리사 커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활동, 맥락, 목적의 안에서 그 테두리, 그 범위 안에서 상황이 될 때 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맥락화되는 가장 좋은 상황이 어떤 동일한 유사한 목적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어떤 커뮤니티, 다마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장 최신의 학습 이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교에서의 문식성 수업, 리터러시 수업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가, 또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 얼마나 충족된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이상의 시험에서 질문을 던져서 그걸 맞추게 하는 그런 것 이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넘어서 실세계의 어떤 텍스트를 우리는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암기하거나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기능들을 익히는 걸 넘어서서 깊은 사고, 심층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다 잘게 쪼개져서 탈맥락화된 이런 활동들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든 활동이든 그것이 학생의 개인, 문화적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업을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이제 제가 피츠버그 대학에 있을 때 그 연구팀하고 같이 이런 문제 질문들, 그러니까 현상, 맥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스펜서 파운데이션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연구냐면은 역사 수업, 중학교 역사 수업에 기반한
비판적 문식성 연구 학습 수업이었어요. 우리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했냐면 피츠버그 도심 안에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학교는 100% 흑인들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테스트 스코어에 의하면 시험 점수에 의하면 읽기 수준 또는 학력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런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였죠. 한마디로 교육을 하기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기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설계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앞서 우리가 했던 그런 질문들을 바탕을 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학생들이 질문하고 조사하고 다양한 문서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에서 익힌 내용을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문서 어떤 탐구의 사유의 순환고리를 좀 제공해 주자라는 걸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실제적인 질문, 실제적인 어떤 주제, 텍스트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개인 자기 삶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줬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우리가 무작정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텍스트를 골라서 읽을 수 있게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은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저희가 개발한 웹사이트인데 온라인 리파지터리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저와 연구팀이 미리 이렇게 좀 수집을 해서 추려갖고 범위를 좀 한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열어보고 해서 자기가 읽고 싶은 것들을 찾아 읽었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학생들이 우리가 설계한 이 수업, 비판적 문식성 수업 시간에 도대체 뭘 했느냐? 학생들이 피츠버그 도심 지역의 학생들이었는데 피츠버그 도시 안에 있는 힐 디스트릭트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촌락. 그 동네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 우리 청중분들의 배경 지식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조금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도 1980년대, 90년대에 무분별한 잔혹한 도시재개발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그 빈민들이 양산되고 원래 있던 원주민 거주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1950년대, 60년대 도시개발이라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그 흑인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인종,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것들을 주도한 것은 역시 그 백인 중심의 도시 행정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죠. 우리 1년에 여기서는 어떤 인종주의적인 실천 양상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공부한 건 이런 거래요.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주장을 만드는 게 이 수업의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배경 지식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아름다운 피츠버그,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뒷면에 보면 이렇게 아주 기괴한 모습이 보여요. 도시 한가운데 저렇게 큰 공터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저렇게 비싼 땅이 주차장으로 쓰인다는 게.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궁금해서 역사책을 좀 찾아봤는데 1950년에 이 지역, 그러니까 바로 그 아까 공터로 보이던 그 지역이 로워 힐 디스트릭트라는 동네였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굉장히 과밀한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자들이나 흑인 커뮤니티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때에 그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인종차별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아주 윤택한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있었어요. 이 힐 디스트릭트는 그 미국의 역사상 그 재즈 씬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술 이런 것도 굉장히 흥했었고 그 당시에 인종차별로 인해서 흑인들은 야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흑인 야구팀이 만들어져서 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는 그런 그 커뮤니티였어요. 아주 독특한 커뮤니티였는데 물론 이제 그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그 주거 환경이라는 게 좋을 수가 없겠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검게 표시된 부분들이 뭐냐면은 개인 주택 안에 건물 안에 개인 화장실이 없는 그런 주택의 비율을 밀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대부분 지역이 이제 이 가운데가 로어힐인데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개발자들이 자, 우리는 이 동네를 이제 다 부시고 여기에 이렇게 하이웨이도 만들고 여기 크게 공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멋진 다목적 문화시설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순식간에 커뮤니티를 다 부셔내고 그 위에 이렇게 우주선 같이 생긴 경기장을 만들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피츠버그 펭귄스 아이스하키 하키팀 하키 어리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순식간의 일들로 인해서 이 전체 공동 커뮤니티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일들이 겪게 되겠죠.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에게 어떤 처우를 했느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는데 집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일자리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되고 어떤 그런 울분 같은 것들이 쌓여갑니다. 때마침 1968년에 4월 4일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힐 디스트릭트 지역 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어떤 그 저항이 나타나요.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였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폭력적인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행정가들이 결국에는 연방정부군을 도시에 불러서 시위를 진압하는, 그래서 한 2천여 명 정도의 그 부상자가 생기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 이 지역은 거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되고 범죄의 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뭐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죠. 한순간에 역사와 정신이 사라진 공동체가 풍비박산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2012년에 아까 지었던 우주선 같이 생긴 경기장이 해체돼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거든요. 한 몇십 년, 50년 정도 쓰인 이후에, 따라서 오늘같이 이렇게 기괴한 모습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대강의 어떤 배경 지식들 같은 것들을 선생님과 같이 디자인해서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중간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중간에 우리가 그 학생들 2명씩 짝을 지어갖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개발했던 온라인 리파지토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텍스트를 한 3개 정도 골라서 읽어봐라.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그 논증, 히스토리컬 클레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학생들에게 그 유튜브용 카메라를 하나씩 줬어요. 두 학생이 하나씩. 그래서 서로를 찍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게.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을 think aloud, talk aloud 방법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시켰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하나 눈에 띄는 그 짧은 어떤 사례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 두 학생인데 타리오와 키언이라는 학생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혹시 어떤 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그 타리오라는 학생은 준수한 학생이고 키언이라는 학생은 조금 부진한, 읽기 능력이 부진한 그런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이 3가지 텍스트를 찾았어요. 하나는 베이스볼에 관한 이야기, 좋은 그때 당시에 힐 디스트릭이 아주 행복했던 그런 것. 또 하나는 아주 재밌는 사진인데 이게 역사 박물관에서 찾은 건데, 이게 피츠버그 대학의 풋볼 경기장 안에 연방 정부군이 들어와서 캠프를 차린 그런 내용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인종폭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런 어떤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찾아 읽고 학생들이 어떤 그 이해하는 과정을 저희가 분석을 했죠. 처음 글을 읽었을 때는 쉽게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 옛날에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런 아름다운 생활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군이 들어온 사진, 피츠버그 그 풋볼 경기장의 사진을 보고서 당연히 그 아름다운 그 커뮤니티에 폭력 행사가 일어났으면 그것은 군대가 와서 진압하고 보호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3번째 텍스트, 여기서 중요한데 3번째 텍스트를 읽으면서 학생들이 그 당시에 인종차별, 그 다음에 어떤 가난, 불평등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 두 학생이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이 폭동이라는 게 왜 일어났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도대체 힐 디스트릭을 죽였는가? 그러면서 갑자기 학생들이 2번째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2번째 그림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There's actually camps there too. You can see there's a tent right there. So that means there was a staking out. Exactly, those look like military trucks where they carry the soldiers. Yeah, they could hop out of the truck and stop all the violent protests. Then they got the tanks. 자, 여기 이 부분에 학생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 탱크지 갑자기?
시위를 진압하는데 탱크까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if they use the tank, you know that how there is like a cannon on the tank and the launch is huge blitz and if that hits a human, there's no way that they're leaving it out. It's probably going out to go straight through you. Yeah, the National Guard, they were in the Peace Stadium. They'll be charged with murder in the first degree, but they're supposed to enforce the law. But did anybody die? 근데 근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방정부가 와서 탱크 가져왔는데 사람이 죽었어? No, I said it would happen. So if you go back to it, 그래서 카메라를 다시 이렇게 비추게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타리어라는 학생이 키온이라는 그 부진한 학생이 아주 비판적으로 노티싱, 잡아낸 것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주는 이런 것을 합니다. We're going to add more, like what happened to the hill. We can put overreaction.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It might have caused the destruction because people thought that it was a bigger problem than it actually was. They're bringing tanks and everything. There's no need for tank in the picture. If you can bring up the picture again, our next claim is overreaction caused more destruction than needed. So 이 과정을 보면 이 텍스트를 깊이 읽음에 따라서 그 텍스트가 표상하는 굉장히 상반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캐치해내고 관점들을 캐치해냄으로써 다른 텍스트까지 비판적으로 읽게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이 결국에 이 활동을 끝으로 이 학생의 어떤 이해, 어떤 식으로 이 역사적 과정을 이해했는가라고 따져볼 때 이 이해는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선적인 정보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책에서 서술하는 그런 굉장히 변진법적인 복잡한 수준의 이해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교실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다른 텍스트 간의 링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런 아주 실제적인 주제,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함에 의해서 학생들이 자신과 연결고리를 찾고 여러 가지 관점들을 테이킹하고 또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는 이런 아주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가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교실 두 학생의 대화를 보면서 알아채셨겠지만 굉장히 인식론적으로 열려있는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무언가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어떤 암이라는 과정 그리고 결과물에 열려있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근거를 요구하고 주장에 대한 어떤 그런 합리화를 요구하는 이런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의 시간에 대해서 좀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그다음에 아까 리사 커빈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아주 다양한 액티비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맥락화된 액티비티를 통해서 학습을 하죠. 그리고 모여서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수용하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보면 하루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스터디가 수만 편, 수십만 편씩 쏟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기존의 다른 것들보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면 비판적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다. 하나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코비드 상황이 학생들이 서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협력적인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적어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육에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인류의 교육자로서의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